정청래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 아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DNA, 민주당 정체성을 확고히 사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민주주의자 겸 민주당주의자 정청래 올림하고 동시에 뭘 올렸냐면 자, 그러니까 이재명 화이팅 뭐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죠. 이걸 올리고 동시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지금 당장이라는 말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 즉각 국회 제출 정부안 국회 제출입니다. 한다고 다음 주에 한다니까요 정부가. 네, 한답니다. 자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이것도 지금 원내대표가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야 자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것도 출범을 하기로 돼 있는 것 저 같은데 재헌절 이전 얘기는 조국혁신당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가시는 게 어울려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는. 아니, 조국혁신당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나머지도 읽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 아이고. 자 이렇게 자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안수사권 폐지글을 먼저 올리고 이번엔 좀 순서를 바뀌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올린 거죠? 아 반대입니다. 원래대로 올린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부터 올리고 자 제가 이제 장례 정리하고요. 앵커님도 정리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앵커님 정리하실 필요 없는 게 그냥 하던 얘기 또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던 얘기가 또 뭐 익숙한데 뭐 이거는 반복됐습니다. 정리가 필요 없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원래 두 분 모시고 물어보려고 했던 주제는 이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까 조국혁신당하고의 싱크로율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네요 하는 소리가. 애초에 김어준 공장장이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는 합당이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모두가 생뚱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합당이라는 의제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합당이라는 의제가 이게 전당대회의 의제로 밀어 올려지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거기에서 또 전선이 쳐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는 사실상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선거 평택을 재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 갈 길을 잃었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CPR 그러니까 좀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지려고 해도 살려지기가 어려운 지금 국면에 놓여 있는데 총선 전에 어쨌든 합당을 해야만 조국 후보에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절박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합당을 하지 않아서 졌다, 패배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이미 합당을 밀어봤다가 이미 안 됐던 전례는 있지만 전당대회 의제에 통합이라는 것을 띄우면 더 큰 민주 진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합이라는 걸 띄우고 거기에 대통령의 말씀은 아마 양념처럼 사용할 겁니다. 큰 그릇이 되라고 얘기한 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합당은 원래 지론이었다. 합당 반대하십니까?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전선이 쳐져요. 조국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전당대회 아이템으로 또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문 친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선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표의 결집으로 따지면 나쁜 아이템이 아니라고 판단을 이미 한 것 같아요. 이미? 네. 알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밥하기 싫은 여자 님이 8월 17일까지 전쟁이네요. 궁금한 점 신변 청년부 장관 가시나요? 이 얘기가 사실은 질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들어오십시오. 네, 밥하기 싫은 여자님. 자, 김은정님 신규 때문에 속이 시원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재임 안 되겠죠? 걱정되네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은 지금 다음 일정이 좀 있으시죠? 두 분 다? 있기는 한데 요 말은 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면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를 받아가지고 한 3분 정도만 더 10분 가능합니다. 10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분 더 가겠습니다. 요거 발언을 한번 좀 제가 좋습니다. 마이크를 주시고 좀. 네, 아니 근데 뭐 워낙 지금 자료들이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 상황인데. 잠깐만요. 사실 지금 말씀 못 드린 내용이 뭐 또 있냐면요.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대표가 오늘 전북행 간 거 이거 호남 이야기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얘기 조금 이따가 그럼 하기로 하고
신규 변호사님 말씀 아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이 팀 김어준 쪽에서 난리가 난 게 결국 본인들이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능함이 없어서 못 가고 있고 합당 저지당했고 예. 조국 후보 온님다에서 밀었는데 민심의 바다에선 3등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마다 지금 번번이 안 되니까 자꾸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무리수로 끝날 거고요. 민주당 정체성을 아까 정청래 대표가 페이북에 올렸는데 그 민주당 정체성이 그러면은 김어준 씨가 하는 말이 그 민주당 정체성인가요? 그럼 김어준 당인가요? 아니면 유시민 전 장관이 하는 말이 민주당 정체성인가요? 그럼 유시민 당인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요즘에 뭐 현안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그럼 문재인 당인가요? 전 요거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집권 여당이면은 이재명 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당은 아니지만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좋아요. 예. 다 과거의 일 아닙니까? 현재는 뭔데요? 현재가 이재명 당 아닌가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3용 노선을 계승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그 당을 위해서 집권 여당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현재와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지금 박영식 앵커님은 여기서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분들은 과거로 가는 관성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오는 충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시민 선생님의 인생도 불쌍하고 제 성대도 불쌍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대통령 언급했지만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용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 있고 국민이 빠져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3용이 빠져 있어요. 실용과 포용과 효용이 빠져 있다. 예. 근데 무슨 여당 대표를 지금 욕심을 내시니까 저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엔 한심하다. 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근데 말장난만 하니까. 아니 보안수사권을 지금 당장 폐지하자는 데에 대해서 뭐 만약에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 뭐 좋죠. 근데 우리가 그 원칙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기를 하라고 했고 절차적으로 우리가 더 토론해볼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안이라는 것들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돼요. 예. 법과 제도를 고치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게 저는 얼마 전까지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저런 페이스북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너무한 겁니다. 사실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법사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또 뭐 이제 친청 좌장이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노골적으로 SNS에 보안수사권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과 이제 또 뭐 법조 출입 기자님들도 많이 훌륭한 칼럼을 통해 다뤘는데 이것이 긴 호흡으로 대통령도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어떤 권한을 줬으니까 책임도 국회가 져야만 한다라는 그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국회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요. 그렇죠. 한 시대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정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땐 국회가 했든 뭐 사법부가 했든 이재명 때문이야라고 이제 도식화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주 먼 미래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 10년 뒤쯤에라도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만약에 그렇죠. 뭐가 잘못돼가지고 예. 피해를 입으면은 이건 이재명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그런 거라고요. 측면에서, 예. 그거를 알면서도 대통령이 정치적 쟁점화되어 있고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네. 국회에 권한을 줄 테니까 책임도 져라라고 풀이 죽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수기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아니, 근데 예. 어느 시대나 기득권은 다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동교동계 떠올려 봐도 동교동계도 기득권이었죠 당시에 친노가 나올 때. 근데 그때 동교동계의 부활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현실 정치에 개입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김어준도 없었고요. 그때는 김어준 없었죠.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요, 뭐 김어준, 유시민, 문재인 다 튀어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과거 동교동계만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기득권도 저는 A, B, C로 등급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양질의 기득권, 저질의 하질의 기득권, A, B, C로 나눠야 돼요 기득권도. 근데 저는 동교동계 기득권만도 저는 못하다고 봐요. 방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방식적으로. 남은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의 개인 이슈, 건강 이슈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바사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살짝.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를 다음 주에 또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다룰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달짜리죠, 뭐. 당대표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이 구도에 대해서 좋습니다. 뭐 호남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전망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셨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도는 박지원 의원이 언론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신 대로 그렇죠. 송영길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비공개 만찬, 네. 식사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또 네, 얘기한 그 자리 얘기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전 즈음에 송영길 대표가 박지원 의원께 전화를 비공개 만찬 끝나고 나서 미국 출국하기 전에 이 송영길 대표가 박지원 의원께 전화를 개인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넌지시 전달했다는 건 이게 언론에 좀 알려줘도 된다라고 이제 송영길 대표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넌지시 전달했을까요? 넌지시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했겠죠. 어떻게 전달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언론에 많이 알려달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송영길 대표 네. 성대모사를 좀 아끼시네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하셨던 거였어요? 물병을 던진 마음으로 그냥 우리 형님께서 제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스키장도 다 외우셔야지. 뭐 어떤 거요? 스키장. 아. 제가 코치를 좀 옆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병을 던지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당 대표의 출마 의사를 대통령께 밝혔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민석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까지도 염두에 둔 내용들이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기본 구도라고 보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광주에 한번 출마를 하셨을 때 심지어 옥중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민심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친노, 친문 두루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지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흥묘백묘론 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단순히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단순히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일단은 비공개 만찬을 통해 송영길 후보도 이렇게 좀 띄워주면서 김민석 후보가 모자란 부분을 송영길 후보가 채워주기도 하지만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긴장감을 부여하면 누가 가려지죠? 정청래 대표가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세 효과가 김민석에게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두 인물 모두에게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걸 저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 과정이 지금 2달이라는 시간이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한 거의 200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인 시절이 길었잖아요. 어떤 것이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는 차원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시계가 눈에 띕니다. 지금 차고 계신 시계가 아마도 네네네네. 명품 같은 거죠. 명품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패 같은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송영길 의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분이 아마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그 3용 노선을 잘 민주당 안에서 구현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당대표 경선에 많이 나오는 건 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의 이 소위 말하는 과거 문법과 이 과거 퇴행적인 이 정치 행태 이거를 좀 누군가 제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싸움꾼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뭐 김민석 후보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아마 이렇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송영길 의원이 훨씬 더 저는 더 적합하다고는 봐요.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이 나오신다면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송영길,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이재명 정부를 잘 도와서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냐 아마 전 이 부분을 당원들과 국민들이 놓고 평가를 냉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의 공간은 아마 지금이 피클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장도혁 대표는 컴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보고 넘어가시죠. 사진 보고 그냥 넘어가시죠. 저렇게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퇴원했네요. 퇴원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행복합니다. 답답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돌아온 모습이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서 시간 조절을 해서 장도혁 대표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슈퍼챗 나라사랑님이 한결에 다시 깨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꼭 도와주십시오. 박영식 하트 신인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그 말씀 하고 갔어요. 그 말씀 하고 오셔야죠. 저희가 그 정당 바로 세우기에서 이제 시민적 관점에서 지난 지방선거 백서를 좀 세미나로 써보자라고 했고요.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리니까요. 패널분들도 저희가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꼭 갖고 와주시고요. 저희 행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행사에서 유일한 그
그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시죠? 구규현 기자 사진이 예, 저건 저렇지 않습니다. 네. 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경이 그리고 저 신인규 대표 사진 보시면요. 보수에 정말 때 썼던 사진입니다. 예. 네, 약간 운동선수 느낌도 좀 예. 있어요. 저 정도면 투수라고 좀 믿을 만합니다. 훌륭하신 분들 또 많이 보셨습니다. 요즘에는 예. 그 이른바 이제 친석계라는 명단이 온라인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아니 구교영 기자 얼굴 다이어트를 엄청 시켜놓고 어떤 본인이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얼굴은 마치 영화 배우처럼 나와가지고 그 성치훈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넘겼습니다. 네.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또 월드컵 축구와의 경쟁도 와 좀 근데 있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단하시다 진짜. 월드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야, 동접이 안 빠지는 걸 보고 예. 대박. 야 정말 아직은 0대 0인데 몇 대 몇 말씀하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까요? 몇 대 몇? 저 먼저 하면은 저는 2대 0 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지난 경기에서 좀 그 수비하는 과정에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 좀 수비를 단단히 좀 걸어 잠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비 측면에서는 실점 0점. 다만 이제 골이 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난 거 보니까 후반전에는 2대 0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저 보시나요? 오늘 박진감 넘치게 3대 2 봅니다. 3대 2. 우리가 이길 겁니다. 3대 2. 3대 2. 저는 예. 2대 1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